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암 하면은요, 3명 중에 1명이 걸릴 정도로 발병률도 높고 좀 무서운 질병이죠. 자, 그런데 무섭다고만 느끼시고 암보험 옛날에 가입해 두시고 또 덮어두고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암의 종류도 다양한 만큼 다행인 거는요,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치료법들이 정말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암보험 준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에 내 암보험을 완벽하게 최신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스마트플랜 ABC 시간에는 내 보험증권 어디에 있지라는 주제로요. 목적에 맞게 제대로 내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내 보험 제대로 알고 준비해 보시면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TV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채팅, 소통도 가능하니까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암 하면은요, 여전히 무섭고 또 두려우시죠. 자, 이제는요, 내가 암보험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공부가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암보험의 A부터 Z까지 김정덕 전문가님과 오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암보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암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암은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암 완치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암 치료에 대한 의료 기술이 굉장히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암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많이 암보험을 준비했지만 오늘만큼은 빈틈이 있는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추가 플랜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평생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3명 중에 1명 이상이다.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든든하게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암보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암의 진단을 받고 치료할 수 있고 완치할 수 있는 유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운이에요, 운. 기존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운이 좋아야 됩니다. 이 운이 좋아야 되는 얘기는 뭐예요? 암이 조기에 발견이 돼서 나라에서 해주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서 치료비의 5%만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치료하면서 완치할 수 있는 비용까지 경제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라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속 의료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비급여 항암 치료라든가 고가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액의 치료비용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즉 돈이 많으면 그걸로 충분히 치료하고 완치할 수 있는 비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3번째로 내가 어떻게 해요? 운도 그렇게 따르지 않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지만 오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암보험만큼은 제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 했을 때는 치료하고 완치할 수 있는 게 바로 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해요? 계속 신약이 어떻게 해요? 암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이 계속 임상실험 중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신약은 어떻게 해요? 전액 환자 부담입니다. 환자 부담.
아직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기 환자에게도 한 달에 8,900만 원씩 치료 비용이 들습니다. 보통 1년에서 2년씩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운이 좋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은 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암으로 치료를 받는 것 중에 어떻게 해요? 비급여 항암 치료가 어떻게 해요? 58.9%나 차지합니다. 암 치료하는 것 중에서 58.9%가 항암 치료,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통계상에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명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내가 이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암 진단 받고 하면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치료 비용 부담 없다는데 이 말하고는 굉장히 통계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을 못 받고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상에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65세 이상이 젊은 사람층에 비해서 3배 이상 암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평생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은 3명 중에 1명 이상이 된다는 통계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 보험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5년 전에 통계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암 발병하면 난 죽는 것보다 치료비가 더 무서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치료비가 죽음보다는 5배 이상 높다. 이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통계상에 나와 있어도 간이나 췌장, 폐암 아니면 담낭암 이런 게 보통 4천에서 6천만 원 이상. 그렇지만 이거는 5년 전 통계상이에요. 지금은 더 많이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더 비급여 치료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에서 해주는 5%만 적용받는 산전특례에 의존하고 계시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보고 있죠. 자, 신기술 계속 항암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위암, 대장암 요 4가지가 요즘 표적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 한 달 치료 비용이 어떻게 돼요? 4,500만 원씩입니다. 4,500만 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3, 4주 약값이 4,500이면 1년이면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육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암보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죠. 자, 표적 항암제 비용 어떻게 들까요? 기존에 이제 폐암 4기 진단 받아서 병원에서도 한 달 이상 살지 못하겠다라고 진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임상 실험 중에 표적 항암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6년째 여전히 취미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어떻게 해요? 1년에 1억 6천만 원씩 비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치료는 어떻게 해요? 입원을 안 합니다. 처방받아서 집에서 복용하는 겁니다. 그 혈압약 복용하듯이 이렇게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어마합니다. 2017년에 여성분 흑색종 4기 진단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비용이 한 주, 3, 4주에, 4주에 어떻게 해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비용이 듭니다. 그럼 연간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암에 대한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완치하는 시대지만 내가 운이 좋지 않으면 이런 막대한 고액의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빈틈에 사각지대에 이런 비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봐요. 그러면 도대체 표적 치료가 뭐고 면역 치료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 암 전문의가 말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백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기적으로 계속 복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표적이나 면역 항암 치료는 어떤 게 있냐면 약이 있고 주사가 있어요. 근데 보통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 보통 혈압약 처방 받듯이 한 달, 2달 이렇게 처방을 받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약값이 400만 원인데 두 달분을 처방해서 가방에 약을 갖고 가다 보니 내 가방에 1,000만 원 가까이 약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주사 맞으시는 약 복용 안 하고 주사 효과가 있는 분은 주사를 맞는데 보통 병원에서 한두 시간 주사 맞고 또 한 달 후에 오셔서 또 한두 시간 주사 맞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실손보험은 어떻게 해요? 입원하면 100%에서
80%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방받고 주사 맞고 하는 것들은 입원이 안 돼요. 입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암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내가 따로 준비한 어떤 재산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암 전문의가 말하는 게 백신과 같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해준다. 이 정도, 보통 2년 정도 쓰게 되면 환자는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이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도 내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복용을 하고 있다 보면 암세포만을 공격하지만 암세포가 워낙에 영악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면 또 재빨리 약을 바꿔서 또 처방하고 주사 맞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현 시대에 맞는 치료법이긴 하지만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유일한 단점은 어떻게 한다? 비싸다. 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암보험 준비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진단받을 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표적 치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진단비가 최고입니다. 진단비. 모든 암에 대한 진단받았을 때 목돈으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치료에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암 진단비로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이나 경계성, 제자리암이나 기타 피부암 이 네 가지를 우린 유사암으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암을 준비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 10 내지 20%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따로 특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갑상선이나 경계성 제자리 기타 피부암에 대해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이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할 때 발병률은 암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만 고액의 치료비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보험 준비할 때는 고액암 진단비도 함께 준비를 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보통 고액암에도 손해보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식도암이나 췌장암이나 뭐 골수암, 백혈병, 뇌암 이런 부분까지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액암을 추가로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반암에다 플러스 추가로 더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보험 준비할 때 진단받으면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보장 보험료가 또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이래서 현실의 의료기술에 맞게 시대에 맞게 이런 거를 뭐 사각지대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표적치료입니다. 표적치료. 이 현재 표적치료가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처방받아서 집에서 혈압약 복용하듯이 보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표적 항암 치료가 시대에 맞는 치료라고는 하지만 내가 암 진단비 나오는 보험 없이 입원만 갖고 있기에는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 진단비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가입 금액도 최대 5천까지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내 몸에 표적 인자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표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담보 없이는 막대한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보험은 1개, 2개 이상은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 표적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 있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방사선도 나왔습니다. 표적 방사선. 그래서 이 표적 방사선도 어떻게 해요? 여러 종양을 한꺼번에 공격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작용 없이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담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표적항암 치료비와 또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빈틈없이 암보험이 메꿔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보통 보장에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기존에 내가 암 진단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내가 없는 담보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약물 치료비가 있죠. 그리고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최초 1회안으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사선 치료도 3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구성할 수 있는 걸로 필요한 걸로 항암
표적항암 방사선까지 준비를 했을 때 이런 담보들로 구성하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 자, 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이런 표적항암과 표적 방사선 치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억 700만 원까지도 보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암 진단비가 안 들어갔어요. 내가 표적항암 약물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1억 700만 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자, 방사선에서 1,000만 원씩 나죠. 약물 치료비에서 1,000만 원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받았습니다. 처방받아서 치료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또 방사선 치료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해요? 1억입니다. 1억. 그죠? 표적 항암 약물 허가와 방사선만 해도 8천만 원이고 방사선과 약물 하면 2천. 요것만 해도 1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런 표적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이 암보험에서 해결이 되죠. 그렇지만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 진단비보다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암 의료 치료 기술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이런 표적 치료 준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될까라고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든가 방사선 치료비 이런 모든 거는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갱신이 우리가 좋다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은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런 표적 치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부족한 부분으로 세팅해서 갖고 가기 때문에 갱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20년 갱신으로 해도 어떻게 해요? 40세 계시는 분들 여자분 2만 원대, 남성분 1만 원대예요. 50세 계시는 분들도 여성분 3만 원대, 남성분도 3만 원대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거하고 세팅해서 준비하면 보장의 폭이 든든하게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병력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진단받거나 수술하거나 재검사 받는 그런 이력이 없으신 분들, 또 2년 이내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 없으신 분들, 또 5년 이내 암 진단 받지 않으셨던 분들, 유병력자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아까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1,000만 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병력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도 40세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남성분, 여성분 1만 원대, 2만 원대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고 50세 계신 분도 3만 원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담배 안 핀다고 해서도 폐암이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암은 우연하게 내가 관리를 잘해도 우연하게 또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은 어떻게 못 오게 예방은 못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치료할 수 있는 시대다. 굉장히 우리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전한 신기술 의료 혜택. 우리가 받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재산에 흠집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암보험을 빈틈없이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추가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보험을 어떻게 하면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나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암이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면 30%가 넘는 확률로 내가 암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암보험은 정말 좀 넉넉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암 추가 플랜으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최신 치료를 5천만 원에다가 3천만 원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암보험을 무적 암보험으로 만들 수 있는 리모델링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진단비는 추가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비로도 못 받는 비급여인 최신 암 치료를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김정덕 전문가님, 아무래도 암보험이 명불허전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인기가 많은 게 지금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실시간 문자 주신 분도 이미 표적 항암 치료비 암보험 있으신 것 같습니다. 뒷자리가 2345님이세요. 자, 이분이 보험은 어려워서 잘은 모르는데 몇 달 전에 아는 설계사 분께 지금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표적 항암 치료비 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셨대요. 그런데 강의를 보니까 내가 가입한 것보다 보장이 더 넓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예전 치료비 보험이랑 오늘 강의에서 만나본 거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보험회사가 이제 이 표적 치료에 대한 상품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갖고 계신 것보다 보장이 좀 작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아마 그거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담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최초 1회 한이지만 5천만 원까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느 모 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으로 해서 그 회사만 판매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풀려서 각 보험사가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아마 기존보다 보장이 컸다라는 거는 아마 제가 오늘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린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5천만 원 외에도 표적 치료 그 항암 방사선 치료비 3천만 원도 있었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에 많이 쓰는 특정 항암 호르몬 치료제 이런 담보들도 새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갖고 계신 증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보장이 조금 보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굉장히 치료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시면 보험료가 그닥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자 넣어주신 분은 예전에 초창기 때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이 표적 항암 약물에 대한 치료비만 받는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에다가 뭐 호르몬 치료까지 우리가 최신 치료인데 실비로 보장 안 되는 부분까지 정말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안보험 있으신 분들도 빨리 연락 주셔가지고 추가해 보시고요. 자, 6676님께서도 지금 메시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이분은 약을 드신대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데 그러면 저는 유병자 안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냐 아마 그 보험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병력이 있으니까 유병자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병력 있으셔도 보험 가입하는데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지혈증 약 드신다고 해서 이런 만성질환 약을 드신다고 해서 내가 꼭 유병력자 안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를 하고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는 안보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체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옛날에는 약 조금 먹는다고 나는 건강한데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 진단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암에 대한 최신 치료를 몇 천만 원씩 받아볼 수 있는데 약을 드셔도 건강체 보험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자 살펴볼게요. 0032님께서 강의를 보시고 지금 많은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정말 암 치료가 많이 발전했군요. 오늘 강의 내용도 너무 좋고 특히 제가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요. 암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암보험이 하나 또 없다라고 하시면 솔직히 암 투자만 분산으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장 부분도 분산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든지 암은 진단받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비로만 구성하기에는 또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비갱신으로 진단비를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고 어차피 오늘 강의에서 나온 거는 이제 표적치료 관련 비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특약으로 갱신으로 같이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보험이 없다라고 하면 뭐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면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비 쪽으로 비갱신으로 한 5천만 원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표적 치료로 아까 5천만 원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장의 폭이 어느 정도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 라이플라인 1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요즘은 암보험이 없어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암보험이 있으신데 더 넉넉하게 많이 준비하고 싶으셔가지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지금 문자를 넣어주신 것처럼 아예 암보험이 없으시다 하시면 제대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일단 비갱신 진단비 넉넉하게 가져가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치료비 추가해보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 나는 암보험이 이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표적항암 치료비에 대해서만 따로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내비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내 보험증권 어디에 있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진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목 딱 보니까 일단 시청자분들 얼른 안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증권부터 꺼내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꺼내오실 시간을 좀 드리면서 네. 저희가 요즘 시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저희가 과연 앞으로 몇 살까지 살게 될까요? 진짜 저도 놀라는 게 네. 주변에서 건강하시네요 라고 해서 나이를 여쭤보면 85, 82 그리고 와. 어머니가 뭐 주변에서 계신다 연세 여쭤보면 90 넘으신 분들. 근데 엊그저께 그 미국에서도 건축가가 92세에 예. 나는 이제부터 자유로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말을 했던 건축 설계사가 오. 92세라는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92세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늘고, 지금 저 옆에도 제가 나왔는데, 네. 이게 2001년도에 나온 캠브리지 대학에서 최대 인간이 몇 살까지 살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이제 양박 강론을 하는데, 네. 이게 150살도 나왔다는 거죠. 명성 150. 있는 그런 외국의 대학에서 그렇죠. 정말 연구를 한 결과에서 이런 나이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살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80, 90, 80 보통 90 안쪽이라고 해도 그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90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130, 뭐 120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우리나라 특히 그러니까 일본이 24년 걸려서 고령 사회가 됐는데 우리는 17년밖에 안 됐대요. 예. 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급속하게 되고 또 여기에 발맞춰서 사실 중국도 굉장히 고령화 문제가 시급한데 오, 예. 문제는 2060년대에 우리나라 그 의료비가 최대 20배가 이게 지금 제가 자료가 2016년도 자료인데 20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병이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요즘 선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유명한 배우도 많이 배우셨어도 뭐 이렇게 선전이 나오면서 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치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암도 많이 걸리지만 치매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계속 진행만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길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왜냐하면 암은 내 정신이 오롯해요. 그래서 그쵸. 물론 내가 여명 기간이 얼마 없어서 안타까운 거는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제가 주변에도 치매로 해서 내 수명을 살아 채워가는 거는 보는 가족들도 정말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영특하고 그렇게 총명하셨던 내 부모님이 어떻게 저렇게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내 보험증권 빨리 찾아오세요 해서 이 제목을 넣은 이유가 예. 보험을 가입하시면 대부분 다 그냥 덮어놓으세요. 그리고 보험 용어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때 설계사 뭐라고 했는데 다 잘 들었을 거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죠. 괜찮겠지. 잘 들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험은 가능하시면 일찍 젊었을 때 가입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표를 보시면 네. 제가 9살 때까지 그러니까 평균 10만 원 선에서 우리가 월 평균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10세 이하는 오히려 1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실비보험도 10세 이하까지는 비싸요. 10,000원이 넘어요. 태아보험은 예. 18,000원까지도 되거든요. 근데 20대가 되면 7,000원. 그렇게밖에 안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병원비 지출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30대, 40대 그 보험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녀들에게 보험을 정말 좋아서 가입해주고 싶은데 자녀는 엄마 나 보험 필요 없어. 제발 보험 좀 그만 주세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맞아요. 분들 너무 예. 많아서 저희 이게 시청자님들하고 이제 전화 상담해서 우리 자녀한테 이걸 꼭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다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난 안 해 이래갖고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보험의 쓸소리는 사실은 60대 넘으면 즉 50대 후반만 되면 이 보험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보험료도 많이 올랐고 내가 질병이 하나씩 다 있으세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나는 건강해 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이상 기후가 나타난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를 사람이 검진해서 나오면 기다리질 못해요. 빨리 가서 재검을 확인을 받아야 되지. 근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건강하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후에 정말 내 평생 쓸 비용의 거의 70% 이상, 90% 가까운 돈을 65세 이후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 옆에 지금 회색으로 나온 그래프를 보시면 예. 파란색 선이 확 떨어졌잖아요. 예. 60대 이후에. 뭐죠? 이게 뭐예요? 소득입니다. 아, 자, 의료비는 이렇게 계속 나이 먹을수록 늘어나는데 예. 내 소득은 60대 넘으면 뚝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메디칼 푸어라는 거. 나 병원 가고 싶은데 예. 어떤 아까 우리 김정덕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암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 초기에 잘 되셔갖고 표적 항암 하시면 돼요. 치료 완치됩니다라고 했는데 비용이 4천, 5천이면 포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예. 만약에 조금 일찍 내가 돈을 벌 때 조금 일찍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젊으면은 내 건강을 과신하게 되고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그냥 좀 막연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아니, 나는 오래 안 살 거야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제일 오래 사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또.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증권을 좀 꺼내 오셨을 것 같으니까 네.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이라고 하는 그 실비 있잖아요. 네. 이것부터 같이 볼까요? 자, 우리가 보면 나는 실비 있으면 돼. 왜? 병원 가면 병원비 다 주잖아. 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손 의료비를 물론 저희도 가장 먼저 준비하실 돈은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손 의료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 자, 이게 제가 2018년 자료하고 2016년 자료를 갖고 왔는데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자, 실손보험에는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2009년도 이후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2017년 4월에 판매되고 예. 지금 지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옆에 걸 보시면 자, 맨 처음 우리가 1세대 100% 보장받는 실손보험이 133.9, 즉 내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것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140%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40% 손실이 나고 있고요. 예. 자, 그 이후에 2017년도 이전에 그 만들어진 보험은 120%, 즉 20%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17년도 4월 달에는 77%만 나왔거든요. 자, 그 얘기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옆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2016년 자료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전화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 너무 올랐어요. 맞아요. 실비가 올라가지고 연락도 많이 주시고 뭐 실비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냐라고 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뀌기도 바뀌지만 너무 많이 100%짜리 같은 네. 경우에는 거의 딱 200% 내가 내던 거에 2배가 올랐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자, 이러시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도 안 아픈데 병원비만 실손 의료비만 연으로 계산하면 150만 원을 내세요. 그렇게 내시고 나면 예. 이분들이 이거를 내가 정말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비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팔고 있는 실손 의료비가 여기 77%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입하신 실손 의료비가 1년 갱신형이에요. 그리고 착한 실손으로 전환했을 때도 맞아요. 1년 갱신형인데 야, 그것도 많이 안 오르나 이랬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보장받는 금액이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많이 안 올라요. 그럼 내가 이제 내는 건 많아지는 거예요? 거의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실제로 지금 제가 57세 된 남자분들, 55세 여자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1년마다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것만 같은데 어떨 땐 줄어들어요. 줄기도 하고 예. 오르기도 하고 큰 진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착한 실손으로 예를 들어서 1세대 2009년도 이전에 100%짜리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착한 실손 내가 건강하셔서 내가 크게 병원비 부담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즉 7월 달에 바뀌기 전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더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거든요. 그 전에 실손 의료비로 바꾸시는 게 좋은데 항상 실손 의료비로 바꾸면서 싸다는 이유는 예. 보장이 줄어드는 게 있죠. 그냥 보험회사는 절대 싸게 안 해주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보장이 줄어서 싸졌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꼼꼼히 비교하셔서 그 부분이 내가 질병에
보장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보험료만 보고 나 그거 빨리 바꿔주세요 이러시면 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중요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되겠고 일단 연락을 주셔서 내가 만약에 병원에 거의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착한 실비로 바꿔 가시는 방법도 있겠고 바꾸더라도 예. 보장이 뭐가 줄었는지 아. 대표적으로 눈이 예. 너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백내장 수술이라고 요즘 렌즈 삽입 수술 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2015년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그것을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양안을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보장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한 시선으로 바꿔놓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보장, 없어지는 보장, 줄어드는 보장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즉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를 점검을 하신 다음에 바꾸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물론 싸져요. 정말 100%짜리 같은 경우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줄어드는 예. 거는 있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보장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실손보험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과연 우리가 80이 넘었을 때 이 실손보험을 끝까지 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실손보험은 갱신형밖에 없잖아요. 즉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내야 되고 90세까지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 또는 치매보험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아플 때 보장받는 보험에 대해서 뭐 진단비 가입하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그렇죠. 건강보험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건강보험이 예. 지금 의료기술이 바뀌면서 제가 이 보험 업계 일을 꽤 했는데 이렇게 그 보장이 아주 세분화되고 진화된 게 작년 8월 이후에서부터 지금 한 1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했지만 네. 거기에 부합해서 보험도 보장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제가 봐도 이거보다 더 좋아지기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예.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보험을 또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즉 내 보험증권 자꾸 덮어두지 마시고 네. 이런 보장이 되나 이런 보장이 되나 이 부분을 알으셔야 돈을 벌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저희 전문가님이랑 저랑 본 지도 꽤 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일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봐 오셨는데도 확실히 좀 보장의 범위라든지 지금이 너무 유리해졌다고요. 그러니까 후해졌어요. 그래요? 굉장히 후해졌는데 예. 보험료가 물론 비싸지만 후해진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늘리기는 어려워요. 자, 이럴 때 내가 필요한 보장을 가져가셔야 되고 또 실제로 의료보험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에서 네. MRI를 다 찍다 보니 꽈리 튼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파서도 아니어도 건강검진도 생기고 하다 보니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겼고 그런 제도를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만 그것도 아주 큰 비용이 아니라 조금만 바꾸시면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험증권 리모델링을 하면 거의 80% 이상이 뇌출혈을 가지고 계세요. 10%면 거의 뭐 대부분이 거의요. 이걸로 예, 들고 계신 거의 거예요. 그렇고 저기 좀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생명보험 쪽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90% 이상이 뇌출혈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런데 요즘은 뇌경색, 막히는 것을 보장받는 뇌졸중도 있지만 뇌혈관도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급성 심근경색은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심장마비거든요. 그런데 허혈성, 협심증을 보장에는 허혈성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예를 들어 빈맥, 부정맥, 신부전이 아니라 심장에 관련된 보장도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커진 범위거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아까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일반암에서 예. 표적 항암 약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방사선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도 나와 있냐면 요즘은 양성자 치료라고 이게 중성자, 양성자 치료가 거의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제가 아는 고객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이분도 폐암을 가지셨는데 일본 가셔서 1억 5천 주고 중성자 치료를 받아서 완치해 오셨거든요. 예. 자, 이게 요번에 그 중성자 치료기가 요번에 우리나라에도 서울대학병원하고 연세대학병원에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제 들어오게 돼도 네, 근데 거의 비싸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번에 아주 갱신형으로 나와 있는데 양성자 치료도 3천만 원을 주는데 이게 보험료가 정말 400원, 500원, 젊은 친구들은 400원, 500원이에요. 400원, 500원이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이게 갱신형으로 물론 되어 있지만 10년 갱신형, 아주 짧은 5년, 3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 놓으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시고 또 하나는 재진단암이에요. 제가 강조해드리는 재진단암은 일단 일반 암으로 걸리면 요즘은 다 납입 면제가 돼요. 옛날에는 80% 후유장애만 되었는데 요즘은 암이 걸리면 납입 면제가 다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라고 생각했던 재진단암은 그때부터 평생 나한테 암세포만 내 몸에 나타나면 계속 돈을 주고 있어서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가 실손보험의 대체안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수술비인데 옛날에는 뭐 16대, 8대, 그다음에 주요 성인병 해서 13대 질병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23대까지 나왔거든요. 와. 그리고 이 123대, 뭐 112대 뭐 이런 것들이 관열, 비관열, 째냐 안 째냐 없이 그 질병만 해당이 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뇌혈관, 허혈성, 뭐 심장질환 큰 질병도 수술받지만 주부들이 많이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어깨 병변 이런 아주 생활 질병까지도 200만 원, 100만 원까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질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고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납입 면제가 너무 좋아졌고 특히 우리 어린이보험이 옛날에는 25세, 23세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0세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장기간도 110세, 100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4, 5살 때 가입하고 한 4, 5년 후에 갑상선암만 걸려도요. 110세, 100세까지 보험료 안 내요. 갑상선암은 흔하게 걸리는데 그것도 보험료는 안 내고 네. 보장만 받아요? 네, 유사암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린이보험에서만 가능해요. 옛날엔 안 됐었던 그렇죠. 거죠.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 있어서 제가 볼 땐 이걸 계속해서 가져가기에는 보험회사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을 꼭꼭 챙겨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내 보험 보장 내용 정확히 아느냐 뭐 여쭤보면 다 몰라요. 여기 방송 예. 오기 전에 어떤 분도 우리 엄마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번에 보험 사고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예.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 보험에서 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가입이 예.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운전자 보험인데 벌금이 없어요. 안 넣은 거죠. 그러니까 내 보장이 보험이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제발 보험 증권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앞에 설명드린 진화된 보장을 하나하나 다 챙겨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자,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 보험은 목적에 맞게 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종신보험은 저는 2가지 이유를 들어요. 가장의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실은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아버지나 엄마 한 분이 안 계실 때는 이 가정이 경제가 어그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녀가 1명, 2명 이 꿈이 정말 망가지는 경우,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요즘은 집값이 뭐 서울 시내만 해도 웬만한 집값이 5억, 10억 다 넘잖아요. 말도 못하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5억만 자 부부가 계시면 10억인데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 혼자 계실 때는 5억만 넘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옛날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때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현금입니다. 이때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있었다면 현금 나오는 걸로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서 예. 이 종신보험은 이렇게 2가지로 활용할 때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는 제가 볼 때 많은 빈틈이 있다는 거죠. 연금은 역시 연금이 좋고 죽을 때까지 아까 150살까지도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도 월급처럼 통장에 돈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변액연금보험에서 중요한 거는 제발 그 펀드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근데 펀드 예. 관리를 안 하셔갖고 공시율이 너무 나빠서 변액연금보험을 했는데 그거를 못 드시는 경우 있고 예. 건강보험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병력
내 병력하고 중요하게 맞아야 되는데 남들 가입한 스타일로 제발 안 하고 우리 집 가족 병력, 나의 병력에 맞춘 보험 좀 하셨으면 좋겠고 상해 보험도 중요한 거니까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절세는 물론이고 참 보험이 후해졌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후해져도 챙겨 가시는 분들만 챙겨 가시겠다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쁜 사례를 들으면 네. 그러니까 가입 2016년에 16살짜리 네. 어린 여자아이에게 종신보험 1억을 가입해서 21만 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 자, 이 어머니는 21만 원이나 내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보장이 없고 가장 오. 중요한 건 80세에 끝난다는 거죠. 예. 이 여자 16살이 여자 여학생에게 사망보험금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죠.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12만 원, 10만 원을 줄여서 했는데 100세 보장을 해서 암이랑 아까 표적, 항암, 약물, 방사선, 재진단, 뇌혈관, 허혈성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수술비까지. 그래서 12만 원으로 넣어서 자, 보장은 내가 살아서 보장 받는 걸로 정확하게 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 나쁜 사례예요. 이분은 68세 남자분이시거든요. 자, 이분은 가입한 게 보험료가 자꾸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기 실손보험이 있어서 오르나 보다 했더니 이분은 실손보험이 없는 유병자이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5년 갱신형으로 입원, 암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연세가 이미 저희가 68세잖아요. 급격하게 예. 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80세 보장. 근데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고 계셨고 1년 전부터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고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 보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암은 갱신형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90세 보장으로 92만 2천 원짜리를 32만 원, 60만 원을 줄여드렸는데 없던 뇌혈관 뇌졸중 다 들어갔고요. 예. 106대 수술비 다 들어갔고 그분이 걱정하셨던 남성 비뇨기계 수술비를 60만 원 들어가는 걸로 플랜을 바꿔드렸는데도 보험료가 이렇게 준다는 거죠. 목적을 정확하게 오. 알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도 보장만 좋아질 수가 그럴 있네요.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3년 전과 제가 3년을 강조하는 이유가 3년 전과 3년 후에 보험은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예. 내가 가입한 지 한 3년 좀 넘었고 또 혹시 내 보험증권에 전기간 납입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갱신형이에요. 이런 게 있다거나 아까 종신보험에 부속된 것처럼 80세, 70세 끝나는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00세 시대에 분명히 조정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하실 때 꼭 강조드리는 건 한 보험사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 보험사 거 비교해서 내 건강 상태 나한테 맞는 걸로 바꾸는데 이거 솔직히 혼자서 하시기 힘들어요. 예. 연락 주세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이 나도 리모델링을 받아봐야겠다라고 고민만 하시던 분들이 이제 좀 실행에 옮기실 것 같거든요. 네. 정리를 좀 쫙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를 우선은 전문가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보험증권 저희들이 다 분석해드릴게요. 근데 제발 덮어놓지 마시고 내 보험증권 어디 있지 하지 마시고 챙겨보세요. 그리고 생각이 지금 보험료 빠져나가고 있다면 다 챙겨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은 정말 마음 먹고 증권 꺼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보험이 있어도 리모델링을 해야 하나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실비가 너무 오르는 게 걱정이신 분들은 함부로 회진하지 마시고 내가 착한 실비로 전환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함께 좀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아플 때 힘이 되는 건강보험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제껏 이렇게 보장이 큰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주셔서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강진옥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앱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살펴보시죠. 자, 44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0대인데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요. 보험이 예전에 가입한 60대 만기, 암보험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암보험에 치매보험, 간병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강진옥 전문가님, 이분은 다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유병자한테 너무 찬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물론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건강 일반 표준체는 안 되는데 그러나 유병자 보험이라고 지금 안 되는 보험이 없어요. 간병도 되고요. 치매 보험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표적 항암 다 수술비 다 되니까 기죽지 마시고요. 유병자라도 또 조금이라도 내가 저렴하게 즉 3년 안에 입원만 없으면 또 일반 유병자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유병자분들이 용기를, 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3년 안에 입원한 적만 없다면 내가 병력이 있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정말 많다고 하니까요. 예전에 거절을 당했던 분들도 이번엔 연락 주셔서 좀 제대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